안녕하세요. KEC, 이 한국 전기 설비 규정, 정말 복잡하고 방대하죠.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이게 맞나 싶은 순간들 다들 있으셨을 거예요. 특히 배선 설비는요, 안전이랑 바로 연결되는 문제라서 정말 정확하게 알아야 하거든요.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규정에서 진짜 중요한 핵심 내용만 쏙쏙 뽑아서 아주 명확하고 실용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. 자,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? 지금 여러분이 계신 현장, 거기서 하는 전기 배선, 정말 규정에 딱 맞게 완벽하게 시공되고 있다고 자신 있으세요?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. 정말 사소한 실수 하나가 나중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 질문 우리 스스로한테 매일 던져봐야 합니다.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크게 이 5가지입니다. 먼저 배선의 기본 원칙부터 시작해서 회로 구성 규칙, 그리고 전기 자기적 간섭은 어떻게 막는지, 또 현장에서 정말 많이 쓰는 합성수지 전선관의 종류랑 시공 기준까지 핵심만 콕콕 집어서 빠르게 한번 가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, 배선의 일반 원칙부터 시작해 볼게요. KEC 231이랑 232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게 모든 규정의 진짜 기본이거든요. 기본부터 탄탄하가 다지고 넘어가야겠죠? 여기 딱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정말 중요한 핵심 원칙이에요. 자, 첫 번째, 하나의 회로는 무조건 하나의 전선관에 같이 들어가야 합니다. 흩어지면 안 돼요. 두 번째, 이거 정말 많이 실수하는데요. 여러 회로가 중성선 하나를 같이 쓰면 절대 안 됩니다. 회로마다 자기 중성선이 따로 있어야 해요. 그리고 세 번째는 전선을 병렬로 연결할 때 전류가 양쪽으로 공평하게 나눠지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거고요. 마지막으로 접속 상자 안에 여러 회로가 같이 있다? 그럼 반드시 절연격벽으로 서로 분리해줘야 합니다. 이 4가지가 진짜 안전한 전기공사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. 자, 그럼 이런 원칙들을 실제 회로 구성에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? 그래서 두 번째 파트에서는요. 현장에서 진짜 자주 하는 실수들, 그리고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하는 올바른 방법을 비교하면서 확실하게 보여드릴게요.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공통중성선 문제, 이거 정말 중요해서 좀 더 자세히 볼게요. 보세요. 올바른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. 각 회로가 자기 중성선을 따로 갖는 거예요. 그런데 잘못된 방식은 뭐냐? 여러 회로가 중성선 하나를 같이 쓰는 거죠.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? 그 중성선 하나에 전류가 몰려서 과부하가 걸리고 정말 심각한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KEC에서 이걸 명확하게 안 된다고 금지하는 겁니다. 바로 이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확 되실 겁니다. 여러 회로에서 나온 중성선을 저렇게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. 이게 바로 공통 중성선의 함정이에요.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. 반드시 각 회로별로 독립적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점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. 자, 이번엔 병렬 접속 얘기인데요. 특히 굵은 전선을 쓸 때 여러 가닥을 나란히 연결하는 경우 많잖아요.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전류가 각 전선에 골고루 균등하게 흘러야 한다는 거예요. 근데 만약에 4가닥 이상을 병렬로 연결해야 한다? 이건 좀 복잡해지거든요. 그래서 KEC에서는 이럴 때 일반 전선 말고 버스 덕트를 한번 써보라고 권고합니다. 우리가 버스바 트렁킹 시스템이라고도 부르죠. 이게 훨씬 안정적으로 전류를 나눠줄 수 있거든요. 자,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. 바로 전기자기적 간섭, 우리가 EMI라고 부르는 문제인데요. 이게 특히 교류 회로를 금속 전선관 안에 넣을 때 생기는 문제거든요. 눈에는 잘 안 보여요. 근데 이게 전선관을 막 따갑게 만들어서 화재 위험까지 일으킬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. 이 전기자기적 영향이라는 게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. 교류 전류가 흐르면 그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잖아요. 근데 이 전선이 금속관, 그러니까 자석에 붙는 쇠파이프 같은 거 안에 들어있으면요. 그 자기장이 금속관 자체를 뜨겁게 달궈버립니다. 이걸 우리가 와전류 가열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이 열이랑 간섭이 문제인 거죠. 아니, 그럼 이 골치 아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? KEC가 알려주는 해법은 의외로 정말 간단합니다. 딱 2단계만 기억하시면 돼요. 첫 번째, 한 회로를 이루는 모든 선들이 있죠. 상선, 중성선, 그리고 보호도체까지 이걸 전부 하나로 꽉 묶어주세요. 그리고 두 번째, 이 묶은 선 전체를 하나의 금속 전선관에 쏙 집어넣는 겁니다. 정말 간단하죠? 이렇게 하면 각 전선에서 나오는 자기장들이 서로 부딪혀서 상쇄가 돼요. 그래서 와전류 문제가 아예 생기질 않는 거죠. 이 그림을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. 회로의 모든 선을 이렇게 한 관에 다 같이 넣는 게 올바른 방법입니다. 그런데 만약에 선들을 각각 다른 관에 나눠 넣는다?
그럼 자기장이 상쇄되질 않아서 관이 뜨겁게 달아오를 수 있어요. 현장에서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. 자, 이제 네 번째 주제입니다. 이번엔 자재 얘기를 좀 해볼게요. 현장에서 정말 많이 쓰는 거죠. 바로 합성수지 전선관입니다. 특히 구불구불 잘 휘어지는 가요전선관, PF관, CD관.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둘의 차이점이 뭔지, 특징이 뭔지 정확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자,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정리가 딱 됩니다. PF관, CD관, 둘 다 주름이 자글자글한 파부관 타입도 있고 매끈한 평활관 타입도 있어요. 근데 가장 큰 차이점,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바로 PF관에는 외부 보호층이 있다는 거예요. 이 보호층이 하나 더 있다 보니까 PF관이 CD관보다 당연히 더 튼튼하고 날씨 변화에도 잘 견디겠죠? 그래서 보통 옥외나 좀 험한 환경에서는 PF관에 쓰는 겁니다. 자, 드디어 마지막 다섯 번째 파트입니다. 이제 이 합성수지관의 장단점을 딱 정리하고 제일 중요한 거죠. 실제 현장에서 시공할 때 어떤 기준을 지켜야 하는지 아주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. 근데 이 합성수지관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쓰는 걸까요? 뭐 장점이 아주 확실하니까요. 일단 절연 성능이 좋아서 누전 위험이 적고요. 가볍고 잘 휘니까 작업하기가 정말 편하죠. 당연히 공사비도 싸게 먹히고요. 하지만 단점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. 금속관에 비하면 아무래도 튼튼함, 그러니까 기계적 강도가 좀 약해요. 그래서 외부에서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곳에는 쓰면 안 되겠죠. 현장에서 정말 많이 보시는 장면이죠?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. 콘크리트 붓기 전에 이렇게 구불구불한 합성 수지관으로 복잡한 배선기를 미리 쫙 깔아놓는 거죠. 가볍고 작업하기 편하다는 장점이 그대로 보이는 순간입니다. 자, 그럼 이 관들을 박스나 다른 관이랑 연결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? 그냥 쑥 끼우기만 하면 끝일까요? 아닙니다. KC 규정에 아주 중요한 숫자로 된 기준이 있어요. 바로 이 그림에 나오는 삽입 깊이에 대한 규정입니다. 여기서 정말 중요한 숫자가 나옵니다. 잘 들으세요. KEC 규정을 보면 관을 커넥터나 박스에 끼울 때 그 들어가는 깊이가 최소한 관 바깥지름의 1.2배는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. 그래야 튼튼하게 고정돼서 빠질 일이 없겠죠? 근데 예외는 있어요. 만약에 접착제를 같이 쓴다. 그러면 기준이 좀 완화돼서 0.8배까지도 괜찮습니다. 이 1.2배와 0.8배, 이 두 숫자는요, 현장 감리 볼 때도 꼭 확인하는 핵심이니까 머릿속에 꼭 저장해 두세요. 자, 이렇게 오늘 KEC 배선 규정의 진짜 알짜배기 핵심들만 쭉 훑어봤습니다. 기본 원칙부터 회로 구성, 간섭 문제, 시공 기준까지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. 내일 여러분이 가실 바로 그 현장에서 오늘 들은 내용 중에 가장 먼저 어떤 규정부터 확인해 보시겠어요? 모든 현장의 안전은 바로 그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에서부터 시작됩니다.